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의 모든 작품 총정리의 동행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행이란 이 제목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함께 가는 거. 같이 가다 보면은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싸우기도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작품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동행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그 장면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따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거리에서 중요한 부분,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인민군이 이용하죠. 억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대립할 수 없는, 거기 등 떠밀려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결과가 바로 다른 죽음의 결과. 득수의 동생 득칠이가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꼬리를 물고 또 죽음으로 꼬리를 물고 마는데,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죽음의 최초 원인을 돌아가 봤을 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즉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억구인 거예요. 근데 이 억구를요, 하여튼 누군가 이제 뒤에 용서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키 큰 살인한 억구를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죠? 그 부분을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키 큰 형사와 키 작은 살인자 억구. 둘이 처음에는 관계가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서로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처음 같이 동행을 시작했을 때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요, 자기의 신분이 형사인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질문의 말끝을 흐리고, 이 억구는요, 자기가 살인자인데 그게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살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 좀 약간 화를 내는 듯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얘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서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이 아픈 상처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키 큰 형사 같은 경우에는 토끼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용감하지 못한 모습. 그 다음에 이 억구는요, 6.25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 형사가 억구를요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 억구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결심을 해요. 자기 자살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형사가 억구를 용서해 주면서 너 자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건 이따 제가 지문 보면서 할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 이 부분은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큰 사내와 키 작은 사내, 여기 특징과 심리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필요한 설명은 지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큰 키의 사내가 중절모를 눌러쓰고 어쩌고 하면서 외양묘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사내도 외양묘사를 하는데, 이 외양묘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성격이에요. 형사는 무언가 치밀하고 꼼꼼한 모습, 그리고 억구는요, 대충 그냥 모차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요 장면, 여기 담배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작품의 거의 끝으로 가서 이 둘이 헤어져야 되는데, 이 억구가 형사 있잖아요,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추운데 따뜻한 데서 몸 좀 녹이고 가지,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형사도 억구가 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이제 안 잡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억구가 아버지 무덤에 엎어져서 자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리는 것이 담배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루에 꼭 한 개만 피라고. 근데 담배 한 갑에는 20개의 담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8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18일만 더 살아. 물론 그 다음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18일 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죽지 말아라, 다음에도 계속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인데요. 시간의 흐르면은요, 인물의 갈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지문에서 내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원래 둘이 하나는 형사고 하나는 그 살인자니까 둘이 외면적 갈등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0번 문제. 이 작품에서 지금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소설에서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거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술자와 인물, 독자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우수수 틀렸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문제 추세가 자꾸 쉬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어려운 거리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지를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죠. 여기서 등장하는 두 인물, 두 명밖에 없어요. 이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화, 표정, 행동을 통한 추측이라고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이면 정답은 4번인데요. 상징적인 소재, B부분의 상징적인 소재는 바로 담배였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는 선택지 같아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동행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이승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